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37분 비가 조금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날은 그냥 흐린 상태로 계속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요셉이 80년 동안 근무한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그 요셉이 사망하고 1년 후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이제 출생을 했고 또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대략적인 그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메롤 투트모세 1세 왕의 단독 통치 기간은 약 55년이고 또 아들 딸을 이제 이렇게 해서 총 39년, 그래서 합 94년 동안 통치하고 메롤 투트모 1세가 세 번째 왕인데 114세로 사망했다. 자, 설립자 제18왕조의 설립자는 아흐모세 1세예요. 아흐모세 1세. 근데 요때 18왕조가 설립이 됐고 요때 아흐모세 1세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흐모세 1세는 통치 기간이 25년 동안 18왕조를 설립하고 또 통치했고 또 1585년 힉소스 왕조의 종신으로 총리를 지낸 80년간 총리를 지낸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여기가 설립이 되고 약 한 7년 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또 1년 있다가 힉소스 왕조가 마그론이 81세가 전사해서 이때 실질적으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하고 팔레스타인 그랄 땅에 있는 그 이제 요새까지 잔당들이 거기 있어서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거기 있어서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에서 서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요새 사루헨이란 요새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잔당들을 완전 소탕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 완전 이제 괴멸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왕 아메노텝 1세. 제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텝 1세가 요때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그러니까 요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이 두 번째 왕이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주 가장 이제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장 이제 나쁜 이렇게 짓을 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 메롤 투트모세 1세 아메노텝 1세가 요때 갑자기 이제 병사를 했는지 갑자기 죽어가지고 요 아메노텝 1세의 아들 메롤 투트모 1세가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총 94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때는 요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55년 동안 통치했고 요때는 투트모 1세가 75세였고 75세 지나서는 아들, 딸들을 섭정왕으로 시켜서 섭정으로 10년 또 자기 큰딸 바띠아 공주를 또 섭정으로 시켜서 또 20년 또 요 기간 동안에는 섭정왕이 없었지만 자기 큰딸이 제일 믿음직하니까 그냥 이제 세력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요때는 이 메롤 투트모 1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3년 전에 후임자를 이제 빨리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임자를 한 것이 아디캄이에요.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 여기는 투트모세 2세. 요 사람이 투트모세 1세. 여기에 한 바지사장은 투트모세 1세. 여기는 본초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투트모 1세가 처음에는 큰딸 하나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근데 이제 그 한참 후에 아들들이 3명이 났는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친아들이고 여기 아디캄은 친아들이고 여기는 친아들이 아니고 첩의 자식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 큰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사람끼리 혼인을 시킨 게 아니라 여기는 첩의 자식으로 보여요. 첩의 자식 투트모세 2세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요 이후로는
아디캄에서 투트모세 3세가 돼요. 투트모세 3세. 그리고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총 통치한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60년에 사망을 했어요. 결국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할 그런 나이대, 그러니까 67세예요. 여기 모세가 67세 때 이렇게 1526년 메롤 왕 투트모세가 48세였을 때에 1526년에 통치 28년 차에 메롤 투트모세가 48세로 통치 28년 차에 모세가 출생했다. 바띠아 공주가 15살이고 무남동녀 공주 혼인 전부터 모세를 양자로 키우기 시작했다. 모세를 강에 가서 강물에 있던 모세를 이제 이렇게 양자로 영입을 해서 2년 동안은 모세 친어머니에서 젖을 이렇게 키우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서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양자로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18세까지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 컸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다음에 1554년, 1499년 메롤 투트모 1세가 20살부터 75세까지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연대표로. 자, 여기는 이제 추정이 됐는데 1530년에 요게 이제 야살책에 나오는 내용, 요게벳이 126세 초에 혼인했다. 126세 초에 혼인했다. 1530년에 요게벳이 126세에 후 이제 말쯤에서 미리암을 출생했다. 이 당시는 수정 후 임신한 후 7개월이면 출산했다. 미리암은 이집트 이주 후 126년쯤 꽉 찼을 때 출생했다. 그리고 아론과는 나이가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1529년 인구 억제 정책으로 우리가 메롤 투트모 1세가 인구 억제 정책을 썼고 요게벳이 127세로 들판에 나가서 아론을 출생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때도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집안에서는 아이를 키우거나 출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에 출생을 했지만 들판에서 출생을 했어요. 들판에서. 자, 모세하고는 나이 차이가 3년 정도 나고 1529년 이건 역사 기록으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망했다.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했다.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는 이집트 이주 후 130년 만에 출생했다. 자, 1523년 모세 3세가 왕궁에서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 이제 나갈 때요. 그래서 양자 생활을 해서 18세까지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에서 그 다른 왕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집트 메롤 투트모 1세가 1554년부터 1460년 죽을 때까지 94년 동안 통치할 때 이 메롤 투트모 1세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 역사책에는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489년부터 1460년까지 통치한 걸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메롤 투트모 1세의 왕 약 65년, 85년 차에 섭정으로 메롤 투트모 1세 자기 아버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섭정 여왕으로 그냥 20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뒷배경에는 메롤 투트모 1세가 이제 있어요. 아버지가. 메롤 투트모 1세의 나이가 80에서 105세 때까지 20년 동안 두 번째 섭정 왕으로 이제 했고 메롤 투트모세 왕 노년에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가 이렇게 섭정 여왕으로 20년 동안 통치했다. 모세가 37에서 57세가 될 때에 37살에서 50세가 될 때 메롤 이 하셉슈트가 통치할 때 모세는 이미 도망갔을 때요. 이 도망가서
키키아누스의 구스 땅에 가서 키키아누스의 이제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여기는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이집트의 메롤투트모일세 왕의 딸 공주 하세퓨트 여왕, 공주의 바띠아 공주, 무남동녀 섭정 여왕, 그 이후에는 기록에 왕비가 알바라니스 그 이제 어머니, 이 공주의 어머니 알바라니스가 이제 후공 기록이 없고 메롤투트모 1세의 왕의 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어린 남동생이 3명,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 알바라니스가 바띠아 공주의 동생들을 출산했어요. 더 출산해서 남자 아이가 3명이 있고 또 딸이 1명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하세퓨트 여왕이 있고, 그 여왕이 이제 처음에는 무남동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무남동녀가 아니라 이제 딸이 하나가 있고 또 아들 남동생이 3명이 있어요. 3명.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어머니가 딸 하나만 낳고 알을 계속 못 낳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좀 늦게 딸 1명을 더 낳고 아들 3명을 더 낳았어요. 자, 메롤투트모 1세의 어린 3아들, 이건 친아들들이에요. 메롤투트모 1세의 노년에 이렇게 전까지 바띠아 공주 52세, 72세 섭정여왕으로 통치했고, 요때 20년 동안 통치할 때가 섭정여왕으로, 메롤투트모 1세 병세가 악화돼서 메롤투트모 1세가 사망하기 죽기 전에 3년 전에 111세 공주 하세퓨트의 바띠아 여왕의 어린 남동생, 두 번째 남동생 아디캄이 섭정을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메롤투트모 1세가 이제 사망하니까 110세로 사망하니까 그 후임왕으로 메롤투트모 1세의 두 번째 아들 아디캄이 후임으로 투트모 3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투트모 3세라는 것은 투트모 1세, 투트모 2세, 투트모 3세라는 건 왕의 이름보다도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붙여둔 투트모 1세, 투트모 3세 이렇게 하고, 이 메롤이라고만 나와요. 여기 야살의 책엔 메롤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디캄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띠아 공주라고 나와요. 하세퓨트 여왕도 역사책에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붙여준 그 왕의 공식 이제 호칭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장녀 바띠아 공주 91세, 하세퓨트 때 아디캄 30세 파라오 문둥병으로 사망했고, 이렇게 자,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 역사 기록에 하세퓨트 여왕으로 돼 있고, 요때 20년 동안 섭정으로 해서 이렇게 섭정 통치를 했고, 공주의 친동생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메롤투트모 1세의 아들이 출생을 해서 공주 하세퓨트 출생 후 65년 후에 투트모 1세 둘째 아들 아디캄이 출생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 공주하고 이 아디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또 아디캄이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니까 아주 어린 애가 이제 친동생이에요. 자, 1523년부터 1508년 모세가 13살부터 18살까지, 모세가 3살부터 18살까지는 그 청년 시절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랐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1523년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18세였을 때 하세퓨트의 가슴에서 자라던 모세가 3살에 왕궁에서 이제 뭐 아주 어린 애기고, 이제 왕궁에서 양자로 해서 모세가 3살에 이집트에서 여기 메롤투트모 1세의 왕관을 벗기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때 메롤투트모 1세가 51세 사건이 있었고, 모세가 재판 후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야훼 수호 천사가 모세를 재판에 개입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 모세 3세가
불타는 석탄을 모세가 자기 손에 쥐고 모세가 불타는 석탄을 자기 입에 넣어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혀가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출애굽시 아론이 81세, 83세. 아론이 요때 모세가 78세, 3살 차이가 나요. 아론이 78세 때 모세가 78세 때 모세 대변자로 나서는 이유가 있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데리고 출애굽을 해라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결국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가요. 1511년 모세가 15세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안식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왕이 이제 허가를 해서 그렇게 안식일이 생겼어요. 1508년 모세가 18세에 이집트 사람 부녀자를 겁탈하고 강간 납치 그렇게 한 놈을 죽여서 이집트 왕 메롤 투투몰세가 66세 때에 모세를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야훼 천사 도움으로 이집트 국경 밖으로 피신했고 모세가 현재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구스의 공동체 땅까지 도주했는데 40일 거리의 거리를 도망을 갔다 피신했다. 야사리책의 71장 9절을 인용하는데 1508년 파라오 투투모세 1세가 66세 때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살해한 것을 보고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론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가 바로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훼 천사가 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수호 대장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야훼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애굽 땅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나서 모세를 두었으니 그 40일 여행길이었다. 모세가 현 중남부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의 구스의 공동체까지 도망을 갔다. 40일 거에서 그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의 선조들의 야훼 엘론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야훼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시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로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다. 자, 야살의 책의 72장에 나오는 1절을 읽어보기 전에 줄거리로 모세가 현 중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 구스 땅의 공동체까지 도주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래서 1508년에 모세가 18세에 도망가서 아라비아 중남부에 거기 있을 때는 도착했을 땐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짜 왕 손 아래에 있었는데 구스의 통짜 왕을 대항하여 반열했다. 구스의 통짜 왕 끼끼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이하 생략. 자, 1508년 그 다음에 1500년 모세가 이집트 경계를 벗어나서 모세가 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지역 구스의 공동체까지 도주해서 40일 걸렸고 구스의 공동체 끼끼아누스 왕의 군대에 피신해서 이제 야영을 하는 군대 그들과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할 때 이때 모세는 18년간 왕궁에서
양자로 왕자들과 고등교육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해박하고 명철했다.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1500년 구스의 공동체 키키아누스 왕이 병사 사망했다. 그래서 1499년 이집트 이주 후 157년 메롤투트모 1세 75세가 통치 55년차 모세가 구스 공동체에서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1500년 모세가 27살에 모세가 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구스의 공동체까지 도주하는데 40일 걸렸고, 구스인의 공동체 현 이디오피아 북부 구스의 지역 통치 지역에서 동쪽 바다 건너서 구스인들이 사는 공동체 마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40일 걸리는 여행길에 대리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1500년 1460년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구스의 공동체 중남부 아라비아의 통치 40년을 했다. 모세가 함의 후손들과 구스인들이 준 전 구스의 왕 키키아누스의 왕의 왕비 아도니아를 4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고, 야와 함께하는 모세가 두려워서 구스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모세는 함의 후손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언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이 홍수 직접 경험자 노아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받으며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 전해 내려온 듯 한 그 율법을 지켰다. 모세가 셈의 후손 신앙의 믿음 문제로 명예퇴출이 됐어요. 자, 아도니아 왕비가 키키아누스의 아들 메나쿠로스, 자기 아들이에요. 왕비가 자기 아들 메나쿠로스를 40세 이상을 구스의 후손이 아닌 모세 대신 새로운 구스의 왕으로 모시라고 직언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66세의 명퇴 40년 동안 통치하던 그 구스에서 이제 떠나게 돼요. 야살책 76장의 7절,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쿠르스가 이제 다 자라도다. 그러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라. 40세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1500년 1460년 모세 27, 66. 모세가 중남부 아라비아 구스의 공동체까지 도주했고 40일 구스의 공동체 대리 통치에서 40년 동안 근무 명예퇴출 당했다. 자, 1480년 모세가 40세 악벌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 땅에서 38년 동안 이제 역사 기록으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역사 기록으로 1476년 모세가 50세 때 출애굽을 모세가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하다가 실패했다. 야살의 책 75장에 나오는 내용. 팔레스타인의 가드 사람들이 가축을 식량으로 잡아먹으려고 에브라임의 지파들이 돈을 주고 가축을 반강제 구매하는 것에 실패해서 힘으로 가축을 강탈하려고 노력하다가 가드 사람들과 전쟁에도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전멸했다. 이후 야후와의 명령, 모세가 50세 아직 출애굽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에브라임 32,500명이 강한 지파 나이들 3만 명이 임으로 출애굽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투투모세 2세 1499년부터 1489년 투투모세 2세 첩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투투모세 2세가 20살의 왕이 돼서 30살까지 10년 동안 통치했던 이건 바지사장이고, 이제 투투모세 2세하고 혼인한 바띠아 공주와 39살, 또 42살 52세, 39살, 42살, 52세. 자, 39세부터 52세까지 무남동녀 공주가 배다른 남동생 투투모 2세가 될 이제 첩의 자식하고 혼인을 했고, 여자로서는 왕족 외에는 혼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꼭 왕족이 아니라도 제사장의 딸이라든가 이렇게 데려와서 귀족들의 가문하고 혼인하면 됐지만, 딸은 이제 왕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족의 후손들하고 혼인을 해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장녀고 바띠아 공주가 무남동녀 장녀면은
다른 남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년에 첩의 자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투투모세 2세라고 하는 그 첩의 자식하고 혼인해서 형식상 혼인을 하고 그 뒤가 뭐 같이 살든 안 살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족하고만 혼인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어린 그 남편이란 놈은 자기 친동생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고 또 결국은 잘못하면은 이복 동생이 그냥 후속 권력을 잡다 보면은 자식들 간에 전쟁이나 싸움이 나고 그럴 판이니까 이 장녀가 상당히 좀 아버지 메롤 투투모1세의 큰 딸이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투투모세 2세를 아마 정상적으로 살질 못하고 아마 피살이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음모에 의해서 살해가 됐던 뭐든 근데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배다른 누나 한참 나이가 많은 그 누나가 개입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혼인만큼은 자기 왕족하고 혼인을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자 1499년 투투모세 2세 20세에서 30세의 10년 동안 바지사장으로 이제 기록상 이제 통치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바띠아 공주 얘는 20살이고 30살이고 자기 처는 39살이고 52세 이렇게 해서 얘가 17살일 때 이제 왕을 시키기 위해서는 야 그래도 너를 왕을 시켜줄 건데 그래도 왕 노릇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교육을 받아야지 해서 그렇게 17살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3년 동안 그래도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20살에 아버지 메롤 투투모1세가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너도 20살에 왕을 해서 10년 동안 여기는 왕의 견습기간이니까 견습기간 이렇게 또 요 견습기간 그래서 요렇게 혼인을 시켜놓고 요때 이제 출산하고 이제 요 자식이 아주 어렸을 때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요때 출생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요렇게 혼인하고 또 요게 이제 실제로 10년 동안 왕을 했고 이제 실세는 여기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다른 남동생 그러니까 결국 첩의 자식이에요. 투투모세 2세 이름은 본명은 없지만 투투모세 2세라서 17살, 20살, 30살 17살, 20살, 30살 혼인했고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남동생과 투투모세가 이렇게 해서 존재감 없이 생활했다. 이 투투모 2세는 자 바띠아 공주 42세에서 50세 요 실제 왕권을 행사했고 요 혼인할 때는 이제 여기 39살에 이제 혼인했고 3년 후에 자기 남편을 이제 바지사장 투투모세 2세 왕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실권은 이 바띠아 공주가 다 왕권 행사를 한 거예요. 자, 공주 39세 때 투투모세 섭정 전에 이제 17살에 혼인했고 장자 아멘호텝 2세가 출생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멘호텝 2세는 공주의 아들, 장남의 공주의 아들. 자, 1502년 공주 바띠아 39살에 첩의 자식 남동생 투투모 2세하고 견습 기간에 혼인하고 장남 아멘호텝 2세가 출생했다. 본명 기록은 없지만 이제 바띠아 공주의 장남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 80세에 빨리 출애굽해라고 이렇게 독촉할 때 아멘호텝 2세를 대동하고 바띠아 공주가 갔어요. 만약에 아멘호텝 2세가 바띠아 공주의 자식이 아니라면
다른 여자의 자식이었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아버지의 둘째 아들, 친아들이긴 하지만 문득병으로 사망한 그 이제 투트모세 2세의 친자식이라면 아주 어렸을 나이고 나이가 12살 밑에였을 거고 아마 그거를 무시하고 경력이 있는 제 장녀가 그거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돌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1489년, 1469년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 여왕으로 52세에서 72세까지 공식적으로 여왕으로 섭정을 했다. 20년 동안. 투트모세 1세, 85세, 105세. 자, 1469년부터 1463년까지 약 6년 동안은 공식적인 섭정왕이 없이 6년 동안 바띠아 공주가 아마 실세를 대행한 것 같고, 투트모세 1세는 105세, 아주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은 그 노년에 111세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아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 준비해, 말 준비해. 내가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비꼬는 그런 걸 내가 직접 보러 나갈 거야.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마차가 뒤집혀져 가지고 아주 되게 호된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이가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기 한 3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463년, 1460년 메럴 투트모세 1세 둘째 아들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 17살의 후계자 섭정으로 결정을 해서 3년 동안 왕 견습생으로 이제 배웠고 공주 바띠아가 섭정 연장선에서 대리 행사를 했다고 보여져요. 투트모세 1세는 이제 몸이 노년이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섭정 아들로 친 아들 둘째 아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너무 어리고 17살. 그래서 이제 큰딸 장녀가 이제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감독을 하고 이랬던 걸로 보여지고, 1460년에 메럴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공주 바띠아 공주가 하세퓨트 81세였을 때, 공주 81세였을 때 1460년에 아버지 메럴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자, 아디캄이 투트모 3세로 이제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디캄이 투트모 3세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24에 문득병이 걸렸고 24세부터 30세까지 문득병 치료하느라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통치 4년밖에 못했고 문득병으로 격리 치료했고 통치는 4년차, 10년차는 통치권이 이제 없다고 보여져요. 공주 바띠아가 아마 대리 행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요렇게 요때는 아디캄이 투트모 3세가 24살에서 30세까지 문득병 치료제 아디캄의 통치력이 상실됐고, 하세퓨트 큰 누나가 대리 통치를 했다. 이제 뒤에서 섭정선에서 이제 왕의 자리를 뺏진 않고, 여기 친동생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세퓨트가 91세일 때 얘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나이 차이를 보면 30살이고 21살이고 결국 61년이나 차이가 나는 아주 한참 차이가 나는 어린 남동생이에요. 1450년 투트모 3세가 30세로 사망했고 공주 바띠아 공주가 91세였다. 그래서 이때 자기 하세퓨트의 장남 큰아들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그 외에 아버지도 죽고 또 투트모세 3세 아들이라면 뭐 12살 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한참 어리고 그냥 이제 할머니 격인 하세퓨트가 이제 나서서 자기 아들로 왕을, 아들이 52세요 이때. 이제 왕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그런 나이에요. 1448년 공주 바띠아 하세퓨트의 장남 아메노테 2세가 52세에 왕이 됐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54에 1448년 모세가 78세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고, 또 1446년 모세가 80세 출애굽을 했고, 요때는 이제 아메노테 2세가 사망했을 때 요 나이가, 그래서 78세로 사망했다. 아메노테 2세가 78세로 사망했다. 하세퓨트는
아메노테 2세가 52세일 때 하셋도 91세, 또 54세에서 93세, 56세에서 95세, 출애굽할 때 요렇게, 또 이렇게, 모세가 80세일 때 95세, 또 모세가 78세일 때 93세.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 80세일 때 하셉슈트 공주는 95세예요. 자기 모세 양어머니가 95세 아직 살아 있어요. 자, 1448년부터 1446년까지 모세가 78세에 아론이 81세, 3살 차이가 나고 출애굽 준비하러 아메노텝 2세를 면접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메노텝 2세가 54세였을 때 이제 통치 2년차에 갔을 때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자, 요때는 이제 아메노텝 2세가 통치 4년 차에 출애굽이 이제 허가가 됐고, 그러니까 처음에 2년은 이제 모세가 가지 않았었고, 모세가 78세, 아메노텝 2세가 54세, 모세가 80세, 아메노텝 2세가 80세. 그래서 처음에는 출애굽을 거부했다가 2년 지나서 10가지의 재앙이 걸리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메노텝 2세가 이제 손 들었어요.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허가했고, 모세 80세, 그 다음에 아론이 83세, 또 아메노텝 2세가 56세, 공주의 바띠아 공주가 95세, 요때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모세의 출애굽과 여기까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따져보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여기까지.